여러분은 노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사랑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건강도 돈으로 삽니다. 병원비 내야 치료받습니다. 약값 내야 약 먹습니다. 돈 없으면 아파도 못 고칩니다. 건강도 결국 돈입니다. 가족도 돈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돈 없으면 자식들이 외면합니다. 손주 용돈도 못 줍니다. 돈 있어야 가족이 모입니다. 가족도 결국 돈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도 사랑 안 합니다. 다가오는 사람 없습니다. 외롭게 삽니다. 사랑도 결국 돈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노년에는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돈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니까? 돈이 있어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돈이 없으면 노예입니다. 돈이 있으면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친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돈이 자유를 만듭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최 씨, 73세 어르신의 통쾌한 자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5세까지 가난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적었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봤습니다. 용돈 받아 썼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하고 싶은 걸 못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였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새 옷 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사치라는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66세 되던 해 최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친척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을 남겼습니다. 최 씨 몫으로 5천만 원이 왔습니다. 처음 가져본 목돈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씨는 먼저 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으로 갔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돈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유럽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좋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관광도 실컷 했습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돌아와서도 달랐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멋진 옷을 골랐습니다.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었습니다. 한우도 먹고 회도 먹었습니다. 돈 신경 안 썼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당당해졌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최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당당했습니다.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대등해졌습니다. 밥값도 냈습니다. 차값도 냈습니다.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대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씨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돈이 자유를 줬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롭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니까? 돈 없어서 참고 계십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 눈치 안 봅니다. 용돈 안 받아도 됩니다. 독립적으로 삽니다.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자식들도 함부로 못 합니다. 당당합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들과 대등합니다. 얻어먹지 않습니다. 밥값 냅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습니다. 관계가 편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자식 집에 안 가도 됩니다. 눈치 안 봅니다.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삽니다. 마음 편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행 갑니다. 맛있는 거 먹습니다. 좋은 옷 입습니다. 취미 생활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돈이 있으면 참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됩니다.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받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무시 안 당합니다. 대접받습니다.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돈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어디 가도 떳떳합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 자유를 만듭니다. 돈이 당당함을 만듭니다. 돈이 행복을 만듭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돈이 있으면 존중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함부로 대합니까?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입니다. 돈 있는 사람을 대접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 대접받습니다. 돈이 존중을 만듭니다. 부산 남구에 사시는 정씨 76세 어르신의 극적인 변화 이야기입니다. 정씨는 5년 전까지 가난했습니다.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대했습니다. 정씨 말을 안 들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자식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씨에게 안 물어봤습니다. 손주 학교, 이사 문제, 집안 대소사를 정씨 빼고 결정했습니다. 정씨가 뭐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잘 모른다고 무시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도 정씨 의견은 씹혔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정씨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말을 반말로 했습니다. 심부름시켰습니다. 정씨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정씨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씨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정씨가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씨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정씨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72세 되던 해 정씨에게 전환점이 왔습니다. 형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정씨 몫으로 아파트 한 채가 왔습니다. 시세 3억 원이었습니다. 정씨는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방을 벗어났습니다. 자식들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갑자기 존댓말을 했습니다. 함부로 안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씨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정씨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말을 높였습니다. 친절해졌습니다. 심부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씨를 챙겼습니다. 명절 선물도 잘 챙겼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구들도 달랐습니다. 정씨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정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임에서도 정씨를 우대했습니다. 자리도 좋은 곳에 앉혔습니다. 대접받았습니다.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월세방 살 때는 무시했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되니까 존중했습니다. 인사도 정중하게 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지금 정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 가도 존중받습니다. 자식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친구들도 대접합니다. 인간 대접받습니다. 돈이 존중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존중받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말을 들어줍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존중받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말을 높입니다. 의견을 존중합니다. 중요한 일을 상의합니다. 가족회의에서 발언권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며느리와 사위가 달라집니다. 무시 안 합니다. 친절합니다. 챙깁니다. 명절 선물 잘 챙깁니다. 태도가 공손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들이 존중합니다.
말에 귀 기울입니다. 무시 안 합니다. 모임에서 대접받습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 있으면 이웃들이 달라집니다. 인사 정중하게 합니다. 무시 안 합니다. 함부로 못 합니다. 예의 바릅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 가도 대우가 다릅니다. 병원 가도 관공서 가도 은행 가도 친절합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잘 대해줍니다. 돈이 있으면 말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씹히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발언권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함부로 당하지 않습니다. 인간 대접받습니다. 존중받습니다. 당당해집니다. 돈이 존중을 만듭니다. 돈이 대접을 만듭니다. 돈이 자존심을 지킵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돈이 있으면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합니까? 아픈 곳은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킵니다. 돈이 없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건강도 결국 돈입니다. 병원비 내야 치료받습니다. 좋은 약 사 먹어야 낫습니다. 영양제 먹어야 기력 유지됩니다.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돈이 생명을 지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배 씨, 74세 어르신의 생생한 건강회복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3년 전까지 가난했습니다. 통장에 저축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건강관리를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습니다. 배 씨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2년 동안 참았습니다. 병원 안 갔습니다. 수술비가 부담됐습니다. 진통제만 먹었습니다. 무릎이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치아도 나빴습니다. 이가 여러 개 빠졌습니다. 임플란트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못 씹었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당뇨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약을 걸었습니다. 하루 걸러 먹었습니다.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몸이 점점 망가졌습니다. 72세 되던 해 배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차액으로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건강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 씨는 무릎 수술부터 했습니다. 5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걷기가 편해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6개를 했습니다. 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쌌지만 했습니다. 이가 생기니까 제대로 씹었습니다. 소화가 잘 됐습니다.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당뇨약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으로 바꿨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합병증이 호전됐습니다. 몸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영양제도 먹었습니다. 종합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다 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들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생겼습니다. 피곤함이 줄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조기 발견했습니다. 작은 병을 미리 치료했습니다. 큰 병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지켰습니다. 지금 배 씨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무릎 안 아픕니다. 이도 멀쩡합니다. 당뇨도 조절됩니다. 기력이 넘칩니다. 돈이 건강을 되찾아줬습니다. 돈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픈데 참고 계십니까? 돈 아까워서 병원 안 가십니까? 약값 아껴서 약 걸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수술 받습니다. 망가진 무릎 고칩니다. 백내장 수술합니다. 몸을 제대로 고칩니다. 건강을 되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치과 갑니다.
임플란트 합니다. 틀니합니다. 일을 제대로 합니다. 잘 씹습니다. 소화 잘 됩니다. 영양 상태 좋아집니다. 돈이 있으면 약을 제대로 먹습니다. 거르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먹습니다. 효과 좋은 약 먹습니다. 병이 조절됩니다. 합병증 안 옵니다. 돈이 있으면 영양제 먹습니다. 건강보조제 먹습니다. 기력 유지합니다. 면역력 높입니다. 병 안 걸립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검진 받습니다. 조기 발견합니다. 미리 치료합니다. 큰 병 예방합니다. 건강 지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 먹습니다. 영양 챙깁니다. 몸 관리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오래 삽니다. 돈이 건강을 지킵니다. 돈이 생명을 연장합니다. 돈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롭습니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혼자 죽습니다. 사람들은 돈 있는 곳에 모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돈 있으면 찾아옵니다. 돈 없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사람을 모읍니다. 돈이 외로움을 막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윤 씨, 75세 어르신의 놀라운 관계 변화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5년 전까지 외로웠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1년에 한두 번 왔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 씨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나면 밥값 내야 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피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윤 씨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윤 씨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틀어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73세 되던 해 윤 씨에게 전환점이 왔습니다. 동생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윤 씨에게 1억 원을 줬습니다.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윤 씨는 그 돈으로 삶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먼저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용돈을 보냈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왔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줬습니다. 생일 선물도 챙겼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전화했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윤 씨는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식사 대접했습니다. 여행 경비도 됐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윤 씨를 좋아했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갔습니다. 회비를 많이 냈습니다. 행사 비용도 됐습니다. 사람들이 윤 씨를 환영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윤 씨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윤 씨를 찾았습니다. 관계가 넓어졌습니다.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 윤 씨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자식도 오고 친구도 오고 경로당 사람들도 만납니다. 전화도 자주 옵니다. 바쁩니다. 돈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돈이 외로움을 없앴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외롭습니까? 며칠째 사람 안 만나십니까? 전화 오는 사람 없습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용돈 주면 옵니다. 선물 주면 좋아합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손주들이 좋아합니다. 용돈 주면 따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놀러 옵니다.
전화합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가 모입니다. 밥값 내면 옵니다. 여행 경비 되면 따라옵니다. 친구가 많아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경로당에서 인기 많습니다. 회비 내면 환영받습니다. 후원하면 존중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친구 많아집니다. 돈이 있으면 봉사활동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면 고마워합니다.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임 많아집니다. 초대받습니다. 환영받습니다. 할 일 생깁니다. 바빠집니다. 외로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 관계 유지됩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립 안 됩니다. 돈이 사람을 모읍니다. 돈이 관계를 만듭니다. 돈이 외로움을 없앱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5번째,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웃으며 사십니까? 삶이 즐겁습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삽니다. 행복도 결국 돈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해야 행복합니다. 가고 싶은 곳 가야 행복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돈이 행복을 만듭니다. 돈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씨, 77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행복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5년 전까지 불행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매일 걱정만 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한 씨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기대되는 게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시간만 보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과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돈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적게 줬습니다. 한 씨는 서운했습니다. 다퉜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명절도 피곤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밥값 부담됐습니다. 여행 이야기 들으면 부러웠습니다. 자기만 못 가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74세 되던 해 한 씨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산 땅이 개발됐습니다. 보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했습니다.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갔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했습니다. 돌아와서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배웠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샀습니다. 매일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베풀었습니다. 각각 1천만 원씩 줬습니다. 자식들이 감사해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좋아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사고 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부담 없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 집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매일 바다를 봤습니다. 산책했습니다. 카페도 갔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 한 씨는 매일 웃습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돈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매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웃으며 사십니까? 삶이 즐겁습니까?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여행 갑니다.
취미 즐깁니다. 배웁니다. 즐깁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곳 갑니다. 국내든 해외든 갑니다. 구경합니다. 즐깁니다. 추억 쌓습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습니다. 좋은 식당 갑니다. 즐깁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과 관계 좋습니다. 베풉니다. 감사받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화목합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들과 즐깁니다. 대접합니다. 함께 즐깁니다. 웃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곳에 삽니다. 편한 집에 삽니다. 깨끗한 곳에 삽니다. 삶의 질 높습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잠 잘 옵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웃습니다. 즐깁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의미 있습니다. 살맛 납니다. 행복합니다. 돈이 행복을 만듭니다. 돈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돈이 인생을 바꿉니다. 노년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시니어교육원 소속 김재현 강사입니다. 30년 동안 시니어 여러분들의 노후 설계와 인생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임종을 앞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 사람들은 반드시 5명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현장에서 확인한 명확한 패턴입니다. 그 5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식일까요? 배우자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실제 임종 사례를 바탕으로 그 5명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상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얼굴, 가장 미안한 사람입니다. 제가 30년간 임종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명확한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죽기 직전 누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미안한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 후회합니다. 잘못한 일 떠올립니다. 미안한 사람 생각납니다. 사과 못한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임종 심리입니다. 제가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5년 전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던 김영수 씨 78세 어르신입니다. 김 씨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한 달 시한부 선고받았습니다.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50년 전 일을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박모 씨 이야기였습니다. 김 씨가 박 씨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 씨는 해고당했습니다. 김 씨는 승진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그 비밀 안고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박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꿈에 나왔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김 씨는 울었습니다. 박 씨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씨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살아계셨습니다. 83세였습니다. 김 씨 병실로 모셨습니다. 김 씨는 박 씨 손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50년 전 일 고백했습니다. 박 씨는 놀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기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자책했습니다.
진실 알고 나니까 시원했습니다. 김 씨를 용서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편안해졌습니다. 3일 후 세상 떠났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도 미안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과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결하십시오. 죽기 전에 후회합니다. 그 사람 얼굴 떠오릅니다. 괴롭습니다. 부모님한테 불효한 기억 있습니까? 형제한테 못되게 한 일 있습니까? 친구를 배신한 적 있습니까? 동료한테 피해 준 일 있습니까? 지금 사과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용서 구하십시오. 마음 편해집니다. 죽을 때 후회 안 합니다. 그 사람 얼굴 안 떠오릅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 그냥 두지 마십시오. 시간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죽음 앞에서 폭발합니다. 괴롭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김영수 씨는 박 씨한테 사과하고 편안히 떠났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웃으면서 갔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사과의 힘입니다. 용서의 힘입니다. 제가 30년간 본 임종자들 공통점입니다. 죽기 직전 가장 미안한 사람 떠올립니다. 사과 못한 것 후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편히 못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십시오. 미안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용서 구하십시오. 마음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편안하게 갑니다. 후회 없이 갑니다. 제 조언 드립니다. 죽기 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가장 미안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과하십시오. 용서 구하십시오. 마음 정리하십시오. 그게 편안한 임종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얼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얼굴,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임종 현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본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바꿔준 그 한 사람입니다. 은인입니다. 감사 못 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 감사합니다. 인생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생각합니다. 고마웠던 사람 떠올립니다. 감사 표현 못한 게 후회됩니다. 이게 임종 심리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3년 전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요양병원에 계시던 이순자 씨 81세 어르신입니다. 이 씨는 치매 말기였습니다. 의식 오락가락했습니다.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최 선생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한테 의뢰했습니다.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씨 과거 조사했습니다. 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 씨의 초등학교 은사였습니다. 60년 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씨는 가난했습니다. 집이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진학 포기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학비 대줬습니다. 사비로 3년 지원했습니다. 이 씨는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표현 못했습니다. 졸업 후 연락 끊겼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최 선생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92세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이 씨 병실로 모셨습니다. 이 씨는 최 선생님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손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도 울었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착한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잘 살았다니 기쁘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1시간 동안 손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씨는 행복해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편안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바꿔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마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감사 표현했습니까? 안 했다면 지금 하십시오. 선생님한테 감사했습니까? 은사님께 연락했습니까? 직장 선배한테 고맙다고 했습니까? 친구한테 감사 표현했습니까? 이웃한테 고마움 전했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덕분에 잘 살았다고 전하십시오. 그 사람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 후련해집니다. 죽을 때 후회 안 합니다. 감사 표현 미루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늙습니다. 죽습니다. 나중에는 못 만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최 선생님 만나고 편안히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얼굴이 정말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한 힘입니다. 제가 30년간 본 임종자들 공통점입니다. 죽기 직전 은인 떠올립니다. 감사 못 전한 것 후회합니다. 고마운 사람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면 편안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십시오. 고마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감사 표현하십시오. 덕분에 잘 살았다고 말하십시오. 마음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편안합니다. 제 조언 드립니다. 죽기 전 두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지금 감사하십시오. 고마움 표현하십시오. 마음 전하십시오. 그게 편안한 임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얼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얼굴,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입니다. 제가 임종 현장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본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닥일 때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 외로웠던 순간 떠올립니다. 힘들었던 시절 생각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 기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사람 떠올립니다. 고마움이 밀려옵니다. 이게 임종 심리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4년 전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던 정태호 씨 79세 어르신입니다. 정 씨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2달 시한부였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였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저는 강 씨를 찾았습니다. 정 씨 병실로 모셨습니다. 정 씨는 강 씨 손잡고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정 씨는 사업 망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도 날렸습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 씨는 자살 생각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강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한강에서 발견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울면서 말렸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울었습니다. 살기로 했습니다. 강 씨는 정 씨를 도왔습니다. 집에 데려갔습니다. 3개월 재웠습니다. 밥 해줬습니다. 일자리 알아봤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가게 시작했습니다. 빚 갚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40년간 잘 살았습니다. 정 씨는 그 은혜 평생 기억했습니다. 강 씨한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표현 못했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끔 만났지만 깊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강 씨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정 씨는 강 씨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살렸다고 했습니다. 한강에서 붙잡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40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도 울었습니다. 둘은 손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믿어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닥일 때 손 잡아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고마움 표현했습니까? 배우자가 믿어줬습니까? 친구가 응원했습니까? 형제가 포기 안 했습니까? 선배가 기회 줬습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 전했습니까? 지금 전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전하십시오. 믿어줘서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 사람 감동합니다. 여러분도 후련합니다. 사람은 믿어줄 때 일어섭니다. 누군가 믿어주면 힘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은혜 평생 기억합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정태호 씨는 강민수 씨 만나고 일주일 후 세상 떠났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웃으며 갔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강 씨 이름 불렀다고 했습니다. 행복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본 임종자들 공통점입니다. 죽기 직전 자기를 믿어준 사람 떠올립니다. 힘들 때 포기 안 했던 사람 생각합니다. 고마워합니다. 그 사람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을 믿어준 사람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감사 표현하십시오. 당신 덕분이라고 말하십시오. 마음 전하십시오. 그래야 후회 없습니다. 제 조언 드립니다. 죽기 전 세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입니다. 지금 감사하십시오. 고마움 표현하십시오. 은혜 갚으십시오. 그게 편안한 임종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세 번째 얼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얼굴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임종 현장에서 네 번째로 많이 본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첫사랑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입니다. 평생 마음에 담고 산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 순수했던 시절 떠올립니다. 젊었을 때 생각합니다. 사랑했던 사람 기억합니다. 특히 이루지 못한 사랑이 선명합니다.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이게 임종 심리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2년 전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에 계시던 한규석 씨 82세 어르신입니다. 한 씨는 심장병 말기였습니다. 한 달 시한부였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찾아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영희 씨였습니다. 60년 전 첫사랑이었습니다. 한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0년 전 사람입니다. 2주 걸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박 씨는 살아계셨습니다. 80세였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셨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셋 두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박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한규석 씨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는 놀랐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6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한 씨와 박 씨는 연인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결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씨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헤어졌습니다. 한 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박 씨도 다른 남자 만났습니다. 평생 각자 살았습니다. 한 씨는 결혼 생활했습니다. 자녀 셋 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잊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를 한 씨 병실로 모셨습니다. 6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늙었지만 알아봤습니다. 손잡았습니다. 한 씨는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도 울었습니다. 자기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끔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잘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한 씨는 고개 끄덕였습니다.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생각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1시간 동안 옛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도 첫사랑 있지 않습니까? 이루지 못한 사랑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연락해 보십시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십시오. 커피 한잔 하십시오. 옛날 이야기 하십시오. 잘 살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음 정리하십시오. 후회 없게 하십시오. 배우자한테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추억입니다. 과거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마음 정리하는 겁니다. 평생 품고 산 아쉬움 해소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한규석 씨는 박영희 씨 만나고 편안해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후회 없다고 했습니다.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상 떠났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본 임종자들 공통점입니다. 죽기 직전 첫사랑 떠올립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 생각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면 마음 정리됩니다. 편안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십시오. 첫사랑 찾아보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가능하면 만나십시오. 잘 지내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음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후회 없습니다. 제 조언 드립니다. 죽기 전 네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마음 정리하십시오. 그게 편안한 임종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네 번째 얼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얼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가 30년간 임종 현장에서 확인한 마지막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떠오르는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젊었을 때 자신입니다. 꿈꾸던 자신입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 자신과 대면합니다. 인생 돌아봅니다. 내가 원했던 삶 살았는가 묻습니다. 후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젊은 날의 자신한테 미안해합니다. 이게 임종 심리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1년 전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던 송민호 씨 77세 어르신입니다. 송 씨는 간암 말기였습니다. 한 달 시한부였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 젊은 자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25세 자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막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입니다. 꿈 많았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막았습니다. 돈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송 씨는 회사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됐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가족 잘 키웠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허전했습니다.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었습니다. 못 그렸습니다. 바빴습니다. 시간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퇴직하면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드디어 시간 생겼습니다. 그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시간 없었습니다. 그림 못 그렸습니다. 꿈 못 이뤘습니다. 후회됐습니다. 꿈에 25세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약속 안 지켰냐고 했습니다. 화가 되기로 했잖냐고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로 했잖냐고 했습니다. 송 씨는 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자신한테 사과했습니다. 송 씨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꿈 버려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산 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 배신했다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젊은 날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꿈 이뤘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습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송 씨처럼 후회합니다. 죽을 때 젊은 자신이 나타납니다. 왜 약속 안 지켰냐고 묻습니다. 대답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화가 되고 싶었습니까? 그림 그리십시오. 가수 되고 싶었습니까? 노래하십시오. 작가 되고 싶었습니까? 글 쓰십시오. 여행 가고 싶었습니까? 떠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80세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하는 겁니다. 꿈 이루는 겁니다. 젊은 날 자신과의 약속 지키는 겁니다. 송민호 씨는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림 그렸습니다. 병실에서 그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10점 완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젊은 자신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편안히 떠났습니다. 제가 30년간 본 임종자들 공통점입니다. 죽기 직전 자기 자신과 대면합니다. 젊은 날 자신 떠올립니다. 약속 지켰는지 묻습니다. 못 지켰으면 후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지켰으면 편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십시오. 젊은 날 꿈 이루십시오. 하고 싶었던 거 하십시오. 약속 지키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제 조언 드립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얼굴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젊은 날 자신과의 약속 지키십시오. 꿈 이루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게 편안한 임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5번째 얼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30년간 임종 현장에서 확인한 5명의 얼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미안한 사람, 가장 고마운 사람,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젊은 날의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5사람과 당당히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십시오. 사과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꿈 이루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노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큰일 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겪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사라집니다. 서럽고 치사한 일들을 당합니다. 돈 없는 노년은 비참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를 꼭 들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준비 안 하면 똑같이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손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돈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용돈 달라고 애원할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식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평생 자식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댔습니다. 부모로서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돈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에게 구걸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 씨, 76세 어르신의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모두 대학 보냈습니다. 퇴직금도 다 자식들 줬습니다. 집 사라고 줬습니다.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 받았습니다.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집세 내면 20만 원 남았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아껴도 부족했습니다. 병원비 나가면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아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 나간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씨는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정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다고 애원했습니다. 둘째도 거절했습니다. 집 대출금 갚느라 여유 없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막내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딸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5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에게 구걸했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들에게 돈 달라고 빌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허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퇴직금을 자식들에게 다 준 걸 후회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남겨둘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거지가 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손 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돈 달라고 애원할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존심 따위 없습니다. 자식들은 냉정합니다. 부모가 돈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피합니다. 평생 키운 은혜는 소용없습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더 싫어합니다. 시부모든 장인장 뭐든 돈 달라고 하면 눈치를 줍니다. 배우자를 부추깁니다. 주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가족관계가 나빠집니다. 자식들끼리도 싸웁니다. 누가 부모 돈을 대느냐고 다툽니다. 서로 떠넘깁니다. 형제간 우애가 깨집니다. 부모 때문에 싸웁니다. 용돈 받으면 눈치 봐야 합니다. 고맙다고 수없이 말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굽실거려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다. 비위 맞춰야 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돈 없으면 혼자 못 삽니다. 자식 집으로 들어갑니다. 며느리 눈치 봅니다. 손주들 때문에 잠 못 잡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 못 갑니다.
돈 달라고 말 못합니다. 자식들 부담 줄까봐 참습니다. 병이 악화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돈 없으니까 포기합니다. 친구들 만나도 밥값이 부담됩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외로워집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 앞에서 당당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존심을 지킵니다. 돈이 있어야 자립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꼭 준비하십시오. 자식에게 손 벌리는 비참함을 겪지 마십시오. 두 번째, 친구들 앞에서 무시당합니다. 여러분은 친구 모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까? 밥값 낼 돈이 없습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며 삽니다. 평생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평생 우정은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대구 중구에 사시는 김 씨 74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김 씨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가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월 60만 원 받았습니다.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동창회 회비도 부담됐습니다. 3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식사 후 친구들이 제안했습니다. 2차 가자고 말했습니다. 노래방 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곤란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핑계댔습니다. 친구들이 눈치챘습니다. 김 씨가 돈 없어서 안 가는 걸 알았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쏠 테니 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외롭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 씨가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돈이 없다고 맨날 얻어먹는다고 비웃었습니다. 김 씨는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음 모임부터 친구들이 달라졌습니다. 김 씨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습니다. 말도 잘 안 걸었습니다. 농담도 안 받아줬습니다. 김 씨가 말하면 무시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구들끼리 일본 가기로 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말 안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돈 없어서 못 갈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돈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동창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김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 한심했습니다. 돈 없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모임에서 밥값 못 낼까봐 두렵습니까? 얻어먹는다는 소리 들을까봐 모임 안 나갑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도 잃습니다. 친구들은 현실적입니다. 돈 없는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맨날 얻어먹는 사람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못 먹습니다. 친구가 사면 미안합니다. 고맙다고 수없이 말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친구 앞에서 거지가 된 기분입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도 못 따라갑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혼자 남겨집니다. 소외됩니다. 외로워집니다. 선물도 못 줍니다. 친구 생일에 빈손으로 갑니다. 민망합니다. 친구들은 선물 주고받는데 혼자만 못 줍니다. 초라해집니다. 친구들 자랑 듣기만 해야 합니다. 여행 갔다 온 이야기, 맛있는 거 먹은 이야기, 손주 용돈 준 이야기 들어야 합니다. 자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죽습니다. 비교당합니다. 누구는 잘 산다, 누구는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합니다. 자기만 가난합니다. 창피합니다. 모임 나가기 싫어집니다.
결국 혼자가 됩니다. 친구들과 단절됩니다. 연락도 끊깁니다. 외롭게 삽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립됩니다. 돈이 있어야 친구 관계를 유지합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노후 자금을 꼭 준비하십시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서러움을 겪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아파도 제대로 치료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픈 곳이 있습니까? 병원비가 부담됩니까? 참고 사십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파도 죽을 때까지 참으며 삽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70이 넘으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약 먹어야 합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병이 악화됩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이 씨, 77세 어르신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5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저축도 없었습니다. 5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진통제만 먹었습니다.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더 나빠졌습니다. 걷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못 걸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더 늦으면 못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또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진통제 양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6알 먹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 씨는 거의 못 걸었습니다. 집에서도 기어 다녔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못 만났습니다.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치아도 나빴습니다. 이가 빠졌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6개를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 없이 살았습니다. 제대로 못 씹었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당뇨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 달 약값이 5만 원이었습니다. 부담됐습니다. 약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걸러 먹었습니다. 돈을 아꼈습니다.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도 나빴습니다. 백내장이 왔습니다. 수술해야 했습니다.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잘 안 보였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지금 이 씨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은 결과입니다. 건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픈데 참고 계십니까? 병원비 아까워서 안 가십니까? 약값 아껴서 약 거르십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검사 한 번에 수십만 원 나갑니다. 수술하면 수백만 원 듭니다. 돈 없으면 못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병이 커집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 약값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나갑니다. 여러 약 먹으면 더 비쌉니다. 약값 부담돼서 거릅니다. 병이 악화됩니다. 치과도 못 갑니다. 임플란트는 너무 비쌉니다. 틀니도 비쌉니다. 돈 없으면 이 빠진 채 삽니다. 못 씹습니다. 소화 안 됩니다. 건강 더 나빠집니다. 안경도 못 맞춥니다. 시력 나빠도 참습니다. 보청기도 못 삽니다. 귀 안 들려도 참습니다. 불편하게 삽니다. 위험하게 삽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습니다. 돈 아까워서 안 갑니다. 병을 조기 발견 못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영양제도 못 먹습니다. 좋은 음식도 못 먹습니다. 건강 챙길 돈이 없습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결국 건강을 완전히 잃습니다. 거동도 못합니다. 폐인이 됩니다. 삶의 질이 바닥입니다. 고통 속에 삽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킵니다. 돈이 있어야 치료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오래 삽니다. 노후 자금을 꼭 준비하십시오. 아파도 치료 못 받는 비참함을 겪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평생 꿈만 꾸다가 죽습니다. 70이 넘어서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습니다. 취미 생활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건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모든 걸 포기해야 합니다.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울산 동구에 사시는 조 씨, 75세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이 꿈이었습니다. 특히 파리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늙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조 씨는 퇴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사에 문의했습니다. 2주 일정에 5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저축한 게 없었습니다. 조 씨는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포기했습니다. 내년에 가겠다고 미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조 씨는 무릎이 나빠졌습니다. 오래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여행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꿈이 사라졌습니다. 조 씨는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화실에 알아봤습니다. 한 달 수강료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는 따로였습니다. 조 씨는 망설였습니다. 연금에서 15만 원 빼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악기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색소폰을 불고 싶었습니다. 악기 값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레슨비도 따로 들었습니다. 조 씨는 살 수 없었습니다. 또 포기했습니다. 꿈은 계속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갔습니다. 조 씨만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친구들은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갔습니다. 조 씨는 못했습니다. 돈이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했습니다. 무의미했습니다. 지금 조 씨는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저축할 걸 후회합니다. 노후 준비할 걸 후회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못하고 늙었습니다. 꿈만 꾸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없어서 포기하십니까?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십니까?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십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평생 꿈만 꿉니다. 여행을 못 갑니다. 국내 여행도 비쌉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가고 싶은 곳 다 못 가봅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취미 생활을 못 합니다. 배우는데 돈 듭니다. 장비 사는데 돈 듭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무료합니다. 맛있는 것도 못 먹습니다. 비싼 식당 못 갑니다. 좋은 음식 못 먹습니다. 집밥만 먹습니다. 가끔 먹고 싶은 거 참습니다. 서럽습니다. 옷도 못 삽니다. 낡은 옷만 입습니다. 새 옷 사고 싶어도 참습니다. 초라하게 삽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문화생활도 못합니다. 영화관 못 갑니다.
공연 못 봅니다. 전시회 못 갑니다. 문화와 단절됩니다. 외로워집니다. 손주 용돈도 못 줍니다. 생일 선물도 못 줍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할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밥값, 차값 부담됩니다. 모임 안 나갑니다. 고립됩니다. 관계가 끊깁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돈이 있어야 꿈을 이룹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노후 자금을 꼭 준비하십시오. 하고 싶은 건 못하는 답답함을 겪지 마십시오. 5번째,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사십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자식도 안 옵니다. 친구도 안 만납니다. 이웃도 외면합니다.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한 씨, 78세 어르신의 끔찍한 고독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10년 전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뜸해졌습니다. 한 씨는 가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게 없었습니다. 용돈도 못 줬습니다. 손주 선물도 못 샀습니다. 빈손으로만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이 안 왔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바쁘다고, 애들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생일에도 연락 없었습니다.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한 씨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나면 밥값 내야 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씨가 전화해도 안 받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이웃들도 외면했습니다. 한 씨가 가난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도와줘봤자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깊이 사귀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한 씨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틀어놨습니다. 소리라도 들으려고 했습니다. 고요가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기 걸려도 혼자 버텼습니다. 넘어져도 혼자 일어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가 멀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신문이 쌓여 있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씨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씨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자식들도 안 옵니다.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 사십니까?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사십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까?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고독하게 죽습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옵니다. 줄 게 없으니까 안 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안 옵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잊혀진 부모가 됩니다. 친구들이 떠납니다. 돈 없는 사람과 안 어울립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연락이 끊깁니다. 완전히 단절됩니다. 이웃도 외면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봤자 끝이 없습니다. 피합니다. 말도 안 걸립니다. 고립됩니다.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극심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버텨야 합니다. 쓰러져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방치됩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고독사합니다. 혼자 죽습니다. 발견되는 건 며칠 후입니다. 냄새나서 발견됩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옵니다. 자식들도 형식적으로만 치릅니다. 친구도 없고 조문객도 없습니다. 쓸쓸하게 떠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노후 자금을 꼭 준비하십시오. 고독하게 죽는 비극을 겪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노년에도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하십시오. 경비, 요양보호사, 식당 보조 무엇이든 하십시오. 월 100만 원이라도 벌면 됩니다. 일하면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킵니다. 둘째, 지출을 줄이십시오. 허세 버리십시오. 검소하게 사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쓰십시오. 월 3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을 챙기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하십시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십시오. 넷째, 집을 활용하십시오. 월세 주거나 영목이지론을 알아보십시오. 집이 있으면 돈이 됩니다. 다섯째,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십시오. 월 10만 원이라도 모으십시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모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